화려한 샹들리에가 내뿜는 황금빛 조명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부신 광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든 진양그룹 주최 자선 파티는 겉으로는 자애로운 나눔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각자의 탐욕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위선적인 사교장에 불과했다.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명품 드레스와 맞춤형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권력을 가늠하고 이익을 계산하기에 바빴다. 그 중심에는 진양그룹의 후계자 박도진과 그의 곁을 지키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 한유라가 거만한 자태로 서 있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에 찬사를 보냈지만 그 아름다움 이면에 숨겨진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박도진은 고급 샴페인이 담긴 크리스탈 잔을 가볍게 흔들며 자신에게 아부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오만한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권력의 화신이었다. 그의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한유라 역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주변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한껏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맑고 깊은 호수처럼 반짝이는 두 눈이었다. 그 아름다운 눈동자는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훔쳤고 여성들의 질투를 유발했지만 그것이 원래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오직 박도진과 한유라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가장 더럽고 잔혹한 비밀이었다. 갑자기 파티장 입구 쪽에서부터 무거운 정적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경쾌하게 울려 퍼지던 클래식 음악 소리마저 묻혀버릴 만큼 압도적인 기운이 거대한 홀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잦아들더니 이내 모든 시선이 거대한 마호가니 문 쪽으로 집중되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처럼 파티장에 모인 수백 명의 인파가 일제히 길을 양보하며 홍해가 갈라지듯 중앙 통로를 열어주었다. 그 침묵의 중심에서 뚜벅뚜벅 구두 발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누군가의 등장을 알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미지의 방문객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눈을 떼지 못했다. 어둠을 가르고 모습을 드러낸 여성은 말 그대로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화신이었다. 짙은 검은색의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서늘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마치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군림하는 여왕과도 같은 절대적인 위엄이 묻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나타나지 않았다. 날카롭게 뻗은 눈매와 오뚝한 콧날, 그리고 붉게 칠해진 입술은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얼음, 조각상처럼 차갑고 무자비해 보였다. 그녀의 뒤에는 냉혹한 표정을 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휩쓸며 막대한 자본력을 과시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기업 그룹의 회장 윤혜린이었다. 과거에 나약하고 비참했던 윤혜린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완전히 죽어 없어졌고 이제는 오직 피비린내 나는 복수만을 위해 지옥불을 뚫고 돌아온 새로운 지배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정교한 의안이었지만 겉보기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깊고 매혹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인공의 눈동자는 파티장 내부를 천천히 훑어보며 마치 사냥감을 탐색하는 포식자처럼 섬뜩하고 예리한 광채를 번뜩였다.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박도진과 한유라가 서 있는 곳에 멈춰 섰다. 박도진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낯선 여성을 보며 묘한 불쾌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진양그룹의 후계자인 자신보다 더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사람을 마주한 것은 그의 오만한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턱을 치켜들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한유라는 윤혜린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어디선가 본 듯한 저 서늘한 분위기와 뼈를 깎는 듯한 차가운 미소는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끔찍한 죄책감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만 같았다. 한유라는 무의식적으로 박도진의 팔을 꽉 움켜쥐며 덜덜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윤혜리는 두 사람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포착했다. 오만방자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균열이 생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에게 짜릿한 희열을 안겨주었다. 과거 그 차가운 수술실에서 마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두 눈을 생으로 적출당해야 했던 끔찍한 고통의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자신을 보며 악마처럼 비웃던 박도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띄웠다. 지금은 분노를 터뜨릴 때가 아니라 사냥감의 목에 올가미를 씌울 때였다. 두 사람의 코앞까지 다가간 윤혜리는 부드럽지만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진양그룹의 성대한 자선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박도진 본부장님.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박도진은 불쾌함을 억누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당신이 그 유명한 그룹의 회장님이시군요. 소문보다 훨씬 더 강렬한 분이시네요. 라며 응수했다. 그는 눈앞의 여성이 자신에게 무언가 거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면서도 자신의 권력과 배경을 맹신하며 오만함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윤혜리는 그런 그의 얄팍한 속내를 꿰뚫어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이때 옆에서 불안에 떨고 있던 한유라가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는 듯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장님, 저는 한유라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불안한 시선은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윤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한유라의 얼굴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그 두 눈동자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과거 자신의 얼굴에 있었어야 할 눈동자가 원수의 얼굴에 밝혀 빛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윤혜린의 인공 눈동자 속에서 푸른빛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듯했다. 그녀는 한유라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고 기괴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말 아름다운 눈을 가지셨군요, 한유라 씨. 마치 밤하늘의 별을 모두 담아놓은 것처럼 반짝거려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윤혜린의 칭찬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억양과 눈빛에는 온몸의 솜털을 쭉 뼛속에 만드는 소름 끼치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한유라는 마치 보이지 않는 얼음 송곳이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충격을 받으며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자신이 이식받은 눈동자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무서운 여자의 눈동자와 묘하게 겹쳐 보이는 환각에 사로잡힌 한유라는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박도진은 한유라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불쾌한 표정으로 윤혜린 앞을 막아섰다. 내 사람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진양그룹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대감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윤혜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오해하지 마시죠. 본부장님, 그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순수하게 감탄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특히 남의 것을 훔쳐서 달아놓은 가짜 아름다운 말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내뱉는 윤혜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순간 주변의 공기마저 꽁꽁 얼어붙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남의 것을 훔치다니 그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박도진이 핏대를 세우며 언성을 높이자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세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윤혜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우아한 몸짓으로 건배를 제의했다. 농담입니다. 본부장님 진양그룹처럼 위대한 기업이 남의 것을 탐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진양그룹과 아주 특별하고 거대한 비즈니스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룹은 진양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도진의 얼굴에 서려 있던 분노는 순식간에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뒤바뀌고 말았다. 천문학적인 투자금이라는 단어는 박도진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현재 진양그룹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거대한 횡령 사건이 골마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그룹의 막대한 자본을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박도진은 단숨에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윤혜린에게 느꼈던 기분 나쁜 감정들을 모두 덮어버린 채 다시 특유의 거만하고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의 천박한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거 솔깃한 제안이군요, 회장님. 우리 진양그룹은 언제나 유능한 파트너와 손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이 태도를 돌변하며 다가오자 윤혜리는 속으로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돼지가 제 발로 날카로운 백정의 칼날 위로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박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만간 본부장님 사무실에서 직접 나누도록 하지요. 단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은 저 윤혜리는 한번 목표로 삼은 사냥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말은 투자를 가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지만 돈에 눈이 먼 박도진은 그 경고의 진짜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대화가 마무리되자 윤혜리는 더 이상 두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차갑게 돌아서서 파티장의 한적한 구석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유라는 윤혜린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귓가에는 남의 것을 훔쳐서 달아놓은 가짜 아름다움이라는 윤혜린의 섬뜩한 목소리가 끈질긴 악몽처럼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두 눈을 양손으로 가린 채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창백해진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평온했던 그녀의 거짓된 일상에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한적한 테라스로 나온 윤혜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난간에 기대어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짙고 차가운 심연을 비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과거 박도진의 아내였던 시절 그녀는 이 도시의 야경을 보며 소박하고 따뜻한 미래를 꿈꾸곤 했었다. 그러나 남편의 철저한 배신과 내연녀의 잔혹한 탐욕은 그녀의 모든 빛을 앗아가 버렸고 그녀를 짐승만도 못한 처참한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이름 모를 골목길에서 피와 오물로 범벅이 되어 쓰러져 있던 날들의 기억이 흉터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하나 뼈를 깎아내는 듯한 복수심뿐이었다. 그녀는 우연히 지하 세계의 거물을 구해주게 되면서 새로운 신분과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었고 수년간 피나는 노력 끝에 자신을 철저하게 개조했다. 눈물과 나약함은 모두 불태워버리고 강철 같은 심장과 얼음 같은 이성을 가진 괴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지금의 윤혜린은 과거의 윤혜린과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포식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두 눈을 빼앗아간 자들에게 똑같은 아니 그보다 수천 배는 더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진양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식 매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온 비서실장 김태성의 묵직한 목소리가 윤혜린의 상념을 깨웠다. 김태성은 특수부대 출신의 최정예 요원으로 윤혜린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자 그녀의 복수극을 실행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윤혜린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아. 김 실장,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은밀하고 치밀하게 자금줄을 줘요. 박도진이 자랑스러워하는 진양그룹의 뿌리부터 철저하게 갉아먹어서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만들어. 그녀의 명령은 단호하고 자비가 없었으며 김태성은 군말 없이 고개를 숙여 복종을 표했다. 박도진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한유라의 과거 행적에 대한 뒷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겠지. 윤혜린의 질문에 김태성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박도진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거의 다 파악했습니다. 또한 한유라가 과거 불법 장기 밀매 조직과 접촉했던 정황과 관련된 증거들도 하나둘씩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들의 완벽한 목줄을 쥘 수 있을 것입니다. 윤혜린은 서류 봉투를 건네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상황이 그녀가 짜놓은 완벽한 거미줄 위에서 그녀의 통제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자료들은 당분간 철저히 보관해도 사냥감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섣부르게 칼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숨통을 조여가며 피를 말려야 하는 법이니까.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착각하며 승배를 들고 환호할 때 그 발밑의 벼랑을 무너뜨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야. 윤혜린의 목소리에는 잔혹한 광기와 서늘한 이성이 기괴하게 섞여 있었다. 그녀는 테라스 난간을 꽉 움켜쥐며 다시 한번 파티장 내부를 응시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박도진과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한유라의 모습이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똑똑히 보였다. 그녀의 인공 눈동자가 다시 한번 차가운 기계음을 내며 푸르게 번뜩였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악마를 세상에 불러냈는지 아직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오만함에 찌들어 자신들의 권력과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저 어리석은 짐승들에게 윤혜린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아름다운 파멸을 선물할 계획이었다. 과거에 윤혜린이 흘렸던 붉은 피눈물은 이제 저들의 살점을 도려내고 뼈를 부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미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누구도 이 거대한 파괴의 흐름을 멈출 수 없었다. 파티장 안으로 다시 들어선 윤혜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특유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자태로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다.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이 정체불명의 거물인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명함을 건네며 아부를 떨었지만
그녀는 적당한 미소와 짧은 대답으로 그들을 상대하며 교묘하게 거리감을 유지했다. 속으로는 이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 군상들을 뼈저리게 경멸하면서도 겉으로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가면을 쓴 채 그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것은 그녀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진양그룹을 고립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었다. 저 멀리서 박도진이 다른 기업의 회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힐끗힐끗 자신을 훔쳐보고 있는 것이 윤혜린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눈빛에는 그룹의 막대한 자금력에 대한 탐욕과 눈앞의 아름답고 강렬한 여성에 대한 정복욕이 징그럽게 엉켜 있었다. 윤혜린은 일부러 그와 눈을 마주치며 알듯 말듯 한 매혹적인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천천히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에게 던지는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미끼였다. 박도진은 그녀의 미소에 홀린 듯 무의식적으로 마주 웃음을 지어 보이며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었다. 자정 무렵이 되자 화려했던 자선 파티도 서서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파티장을 빠져나갔고 거대한 홀에는 흩어진 종이, 조각들과 빈 술잔들만이 파티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윤혜리는 파티장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한 통제력을 유지하며 주변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녀가 준비된 최고급 세단에 올라타기 전 파티장 입구까지 배웅을 나온 박도진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오늘 파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조만간 아주 흥미로운 제안서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부디 그때까지 진양그룹의 건강한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윤혜린의 입에서 나온 건강한 안녕이라는 단어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는 진양그룹의 뼈아픈 현실을 조롱하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박도진은 순간 얼굴이 굳어지며 불쾌감을 느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허세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양그룹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굳건합니다. 회장님의 제안서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짙게 코팅된 유리창 너머로 윤혜린의 차가운 미소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멀어지는 차량의 후미등을 바라보는 박도진의 등줄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한기가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완벽한 몰락을 알리는 사신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어두운 차 안에서 윤혜리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화려한 복수의 서막은 완벽하게 쏘아 올려졌고 이제 남은 것은 준비된 무대 위에서 저 오만한 벌레들이 어떻게 발버둥치며 파멸해 가는지를 감상하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핏빛 입술 사이로 났고 서늘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진아 유라야, 조금만 기다려. 너희들이 내게 빼앗아간 그 두 눈동자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럽고 끔찍한 지옥을 내 손으로 직접 빚어서 너희들의 목구멍 깊숙이 쑤셔 박아줄 테니까. 차갑고 무자비한 밤 공기를 가르며 그룹 회장의 거대한 검은색 세단이 어둠의 심연 속으로 매끄럽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윤혜린의 검은색 세단이 화려한 불빛을 뒤로한 채 고속도로를 매끄럽게 질주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비서실장 김태성은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아 있는 그녀의 냉혹한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회장님 진양그룹 내부의 제보자를 통해 박도진의 개인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추가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놈은 그룹의 공금을 빼돌려 해외 카지노에서 막대한 도박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태성의 보고는 박도진이라는 인간이 겉으로 보여주는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었다. 도박이라니 참으로 그 인간다운 얄팍하고 천박한 취미군.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탐욕에 눈이 멀어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려 발버둥 치는 꼴이 아주 볼만하겠어. 윤혜리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비웃음이 가득 찬 서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장부의 사본을 진양그룹 이사회의 가장 늙고 탐욕스러운 감사위원에게 익명으로 전달해. 단 한 번에 박도진의 목을 치기보다는 내부에서부터 서로 물어뜯고 의심하게 만들어 서서히 피를 말려 죽이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재미있는 사냥법이지. 그녀의 지시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유라의 동향도 계속 감시 중입니다. 그녀는 파티가 끝난 후 극도의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며 자신의 개인 주치의를 긴급하게 호출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회장님의 눈빛을 마주하고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김태성의 무미건조한 보고에 윤혜린의 입가에 맺혀 있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남의 것을 훔쳐서 호의호식하며 평생 행복할 줄 알았겠지만 죄책감이라는 지옥의 불씨는 결코 쉽게 꺼지지 않는 법이다. 윤혜린은 한유라가 느끼고 있을 그 숨막히는 공포와 불안감이 자신에게는 가장 달콤한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고통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유라가 매일 밤 거울 속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두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겪었던 칠흑 같은 암흑과 찢어질 듯한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가장 아름답다고 믿었던 것이 가장 끔찍한 저주로 바뀌는 순간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어. 윤혜린의 인공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광채가 차가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거대한 복수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가속도를 내며 구르기 시작했고 박도진과 한유라를 향해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는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이었다. 아침 햇살이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책상 위로 부서져 내리는 가운데 박도진은 진양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자신의 넓은 집무실에서 거만한 자세로 의자의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번화한 도심의 풍경은 그에게 자신이 이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다는 알량한 우월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어젯밤 자선 파티에서 마주쳤던 그룹 회장 윤혜린의 서늘하고 기분 나쁜 눈빛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애써 그 불쾌한 감각을 떨쳐내려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체불명의 거대 자본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경계해야 할 일이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는 진양그룹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완벽한 기회이기도 했다. 박도진은 탁자 위에 놓인 최고급 시가를 집어들고 불을 붙인 뒤 짙은 회색 연기를 허공으로 길게 뿜어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윤혜린이라는 여자가 아무리 막강한 불을 쥐고 흔든다고 해도 결국 한국 시장의 생태계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오랜 역사와 끈끈한 정경유착으로 다져진 진양그룹의 거대한 권력, 망이었다. 그는 그룹의 막대한 투자금을 미끼로 유인하여 급한 불을 끄고 난 뒤에 그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버릴 교활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향해 던졌던 윤혜린의 서늘한 경고는 그저 돈 많은 졸부의 의미 없는 허세일 뿐이라고 단정 지으며 그는 치명적인 오만함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때 묵직한 오크나무 문이 열리고 박도진의 핵심 수족인 최 본부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집무실 안으로 들어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최 본부장은 그룹 내부의 은밀한 자금 세탁과 온갖 불법적인 로비 활동을 전담하는 박도진의 충견이었다.
그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어젯밤 지시하신 그룹에 대한 배경 조사를 진행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거대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복잡한 지분 구조 외에는 윤혜린 회장의 진짜 정체를 파악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그 말에 박도진의 이마에는 굵은 주름이 패였지만 그는 이내 헛기침을 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놈들도 구린 구석이 많아서 숨길 것이 많다는 뜻이니 오히려 우리에게는 약점을 잡아 통제하기 쉬운 상대가 될 수 있다고. 박도진은 오만한 착각에 빠져 떠벌렸다. 당장 다음 주에 열릴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입찰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룹의 자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에 그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그는 최 본부장에게 윤혜린 회장과의 공식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당장 내일로 추진하고 그녀의 투자금을 안전하게 진양의 계좌로 끌어들일 수 있는 법적인 함정을 빈틈없이 설계하라고 지시하며 핏발선눈으로 탐욕을 번뜩였다. 같은 시각 화려한 진양그룹 본사와는 정반대 분위기를 풍기는 도심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 지하에 마련된 그룹의 비밀 작전 기지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다. 수십 대의 고성능 슈퍼컴퓨터가 뿜어내는 푸른빛만이 어두운 공간을 차갑게 채우고 있는 가운데 윤혜리는 거대한 모니터 벽면 앞에 서서 진양그룹의 모든 내부 정보가 실시간으로 해킹되어 흘러들어오는 과정을 냉혹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박도진의 은밀한 개인 계좌 내역부터 임원들 간의 더러운 뒷거래가 담긴 녹취록까지 진양그룹의 썩어 문드러진 치부가 낱낱이 파헤쳐져 그녀의 발밑에 고스란히 쌓이고 있었다. 비서실장 김태성은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진양그룹 내부에서 활동 중인 프락치들이 보내온 최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윤혜린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회장님의 예상대로 박도진은 완벽하게 미끼를 물었으며 내일 오후에 진양그룹 본사에서 공식적인 투자 유치 미팅을 갖자고 다급하게 연락을 취해왔다고 그는 딱딱한 군대식 어조로 말했다. 윤혜린의 입가에 피도 눈물도 없는 섬뜩하고 날카로운 조소가 번지며 그녀의 인공 눈동자가 서늘한 푸른빛을 뿜어냈다. 사냥감이 제 발로 도살장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놈의 살을 발라낼 날카로운 칼날을 정교하게 갈아두기만 하면 된다고 그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윤혜리는 가장 먼저 박도진의 핵심 자금주를 관리하는 진양그룹 재무팀에 김 이사에게 은밀하게 접근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이사는 겉으로는 박도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오만하고 독단적인 그의 경영 방식에 큰 불만을 품고 호시탐탐 반역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기회주의자였다. 윤혜리는 김태성에게 김 이사의 숨겨진 내연녀와 그가 해외로 빼돌린 막대한 비자금의 확실한 증거를 미끼로 던져 그를 완벽하게 포섭하라고 명령했다. 탐욕에 찌든 인간들은 자신보다 더 큰 힘과 공포 앞에서는 언제나 가장 쉽게 무너지고 배신하는 법이라는 것을 그녀는 과거의 끔찍한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한편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넓고 화려한 침실에서 한유라는 커튼을 모두 굳게 쳐놓은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극도의 공포에 질려 무릎을 안고 웅크려 있었다. 어젯밤 자선 파티에서 마주친 윤혜린의 서늘하고 기괴한 시선이 마치 살아있는 독사처럼 그녀의 목을 칭칭 감아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환각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는 그 섬뜩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돌며 그녀의 정신을 미친 듯이 갉아먹고 있었다. 불안정한 호흡을 몰아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신경안정제를 입안에 털어넣었지만
뼈를 파고드는 듯한 지독한 두려움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약을 삼키기 위해 힘겹게 침대에서 벗어난 한유라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욕실로 향해 세면대를 짚고 힘겹게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백열등 조명 아래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 얼굴에 밝힌 두 눈동자는 마치 타인의 형상처럼 이질적이고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과거 박도진의 전처였던 윤혜린이 수술대 위에서 피를 토하며 발악하던 그 끔찍하고 잔혹한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울 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되는 것만 같았다. 그 두 눈을 파내어 자신의 얼굴에 이식하는 잔혹한 결정을 내렸던 자신의 흉악한 탐욕이 이제 끔찍한 괴물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견딜 수 없는 발작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한유라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세면대 위에 놓인 값비싼 화장품 병들을 사방으로 집어던지며 미친 듯이 난동을 부렸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흩어지는 파열음 속에서도 그녀는 거울 속에 맺힌 자신의 눈동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양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처절한 절규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의 대가가 서서히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며 파멸의 심연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닫고 극도의 패닉에 빠져들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진양그룹 본사의 웅장한 로비는 평소보다 더욱 팽팽한 긴장감과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 도착한 윤혜리는 검은색의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한 치에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했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는 가운데 그녀의 등 뒤로 김태성을 비롯한 핵심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뒤따랐다. 거대한 진양그룹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자신의 영지에 입성하는 여왕처럼 오만하고 당당했으며 주변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는 서늘한 위압감이 직원들의 숨소리조차 앗아가 버렸다. 최상층의 화려한 대회의실에서 윤혜린을 기다리고 있던 박도진은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어젯밤 파티장에서 보았던 드레스 차림과는 또 다른 날카롭고 이지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한 그는 애써 태연한 척 가장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회장님, 진양그룹 본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더욱 영광이군요라며 가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향한 탐욕으로 징그럽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윤혜리는 그의 손을 가볍게 무시한 채 여유로운 걸음으로 맞은편 상석에 오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시작하죠. 본부장님, 저와 그룹은 쓸데없는 거칠애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아주 혐오합니다. 윤혜리는 차가운 얼음처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침묵을 깨며 본격적인 사냥의 포문을 열었다. 박도진은 무안해진 손을 거두며 헛기침을 한 뒤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밀리지 않으려 목소리에 힘을 주어 진양그룹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신도시 스마트 시티 개발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만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허황된 장밋빛 미래를 포장하기에 바빴고 윤혜리는 턱을 괜 채 그의 얄팍한 사기극을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감상했다. 본부장님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미래가 아니라 당장 제 눈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확고하고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윤혜린이 말을 자르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압박하자 박도진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김태성에게 눈짓을 했고 김태성은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듯 밀어보냈다. 이 서류는 그룹이 진양의 프로젝트에 즉각적으로 5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하겠다는 약정서입니다. 단,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진양그룹의 핵심 알짜 계열사인 진양건설과 진양화학의 경영권 지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녀의 폭탄 같은 선언에 대회의실은 차가운 정막에 휩싸였다. 경영권 지분이라 니 그것은 진양그룹의 심장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리하고 오만한 요구가 아닙니까? 회장님, 박도진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테이블을 콱 내리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진양의 뼈대가 되는 핵심 계열사들을 한낱 돈 몇 푼에 넘기라는 요구는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치욕스러운 모욕이라고 그는 길길이 날뛰었다. 그러나 윤혜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화가 나서 날뛰는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진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가장 천박한 방식일 뿐이라고 속으로 조롱하며 그녀는 얼음장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선택은 오로지 본부장님의 몫입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일주일 뒤에 도래하는 어음을 막지 못해 그룹 전체가 끔찍한 연쇄부도 사태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제 손을 잡 위기를 넘길 것인지 말입니다. 윤혜린의 잔혹할 정도로 정확한 지적은 박도진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진양그룹 내부의 극비사항인 심각한 자금 위기를 상대가 이토록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끔찍한 공포를 느꼈다. 씩씩거리던 박도진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치명적인 약점을 잡힌 포식자 앞에 가련한 초식동물처럼 무력하게 입술을 깨물며 갈등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다. 박도진은 머릿속으로 미친 듯이 주파나를 튕기며 상황을 모면할 교활한 방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일단 막대한 자금을 수혈받아 당장에 급한 불을 끄고 프로젝트를 궤도에 올린 뒤에 정치권의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그들을 쫓아내면 된다는 얄팍하고 오만한 계산이 섰다. 그는 애써 굴욕감을 억누르며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회장님의 파격적인 조건이 무척 당황스럽지만 진양의 미래를 위해 그 대범한 제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덫을 향해 스스로 목을 들이미는 어리석은 짐승의 서명을 바라보며 윤혜린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잔혹한 희열이 번졌다. 계약이 성사된 후 윤혜린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박도진은 계약서를 쥐고 승리감과 굴욕감이 기괴하게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김태성이 굳은 표정으로 놈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제 진양건설과 화학의 내부 통제권은 사실상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라고 조용히 보고했다. 윤혜리는 창밖으로 펼쳐진 빌딩 숲을 무심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도진이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부류의 인간이지 그 알량한 오만함이 결국 자신의 목을 자르는 단두대의 칼날이 될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테니까 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같은 날 저녁 진양그룹 재무팀의 김 이사는 도심 변두리의 허름한 비밀 술집에서 윤혜린이 보낸 익명의 요원과 마주 앉아 있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움에 떠는 김 이사의 앞에는
그가 수년간 박도진의 지시를 받아 조작한 불법 비자금 장부의 복사본과 그의 내연녀가 머물고 있는 해외 고급 빌라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요원은 차가운 금속성 가방을 열어 수십억 원의 현금 다발을 보여주며 철저한 배신을 요구했고, 모든 약점이 잡혀버린 김 이사는 결국 파멸의 두려움 앞에서 박도진을 버리고 새로운 권력자에게 굴복하기로 결심했다. 진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내부에서부터 붕괴를 알리는 치명적인 균열이 서서히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한유라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는 끔찍한 불안감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박도진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진의 목소리는 그룹과의 계약 성사로 인해 기분이 한껏 고양되어 있었지만, 유라는 그딴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도진 씨, 그 여자 너무 이상해. 그 윤혜린이라는 여자가 날 쳐다보는 눈빛이 꼭 죽은 그 여자 같았어. 내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비웃고 있었다고라며 발작적으로 울부짖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이 빼앗은 두 눈동자의 주인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박도진은 유라의 히스테릭한 울음소리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죽은 시체가 어떻게 살아 돌아온단 말이야. 당신 요새 너무 예민해져서 미친 소리를 하는 거라고. 그는 유라의 극심한 공포를 한낱 망상으로 치부하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윤혜린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다가올 장밋빛 미래에 대한 헛된 망상에 취해 최고급 위스키를 들이켰다. 두 남녀는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폭풍우 앞에서 각기 다른 방식의 파멸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맹렬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었다. 윤혜리는 자신의 화려하고 거대한 저택의 서재에 홀로 앉아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을 통해 무너져 내리는 적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김 이사가 넘긴 진양그룹의 치명적인 내부 비리 파일들이 서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한유라가 극도의 공황장애로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이 비밀리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생생하게 송출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그녀의 얼음장 같은 얼굴에는 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야차처럼 소름 끼치게 잔혹한 미소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적들의 오만함과 두려움은 그녀가 던져놓은 정교한 거미줄 위에서 발버둥 칠수록 더욱 그들의 숨통을 잔인하게 옥죄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복수의 무대는 이제 완벽하게 세팅되었고, 조만간 가장 화려하고 끔찍한 비극의 막이 세상 앞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 윤혜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박도진과 한유라의 사진을 서늘한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깊고 짙은 혐오감을 드러냈다. 너희들이 지은 그 끔찍하고 더러운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잔인한 것인지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똑똑히 깨닫게 만들어주겠다며 그녀는 서늘한 어둠을 향해 차갑게 속삭였다. 그녀의 인공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의 살기가 고요한 서재의 공기를 날카롭게 베어내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하고 무자비한 핏빛 폭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도심을 수놓은 화려하고 찬란한 불빛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과거에 비참했던 자신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빼앗긴 두 눈동자의 고통,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결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이제 진양그룹은 그녀가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덫에 완벽하게 갇혔고, 박도진과 한유라의 목숨줄은 오직 그녀의 서늘한 소나기 안에서만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그들의 목덜미를 파고들기 시작했고 자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서늘하고 완벽한 심판의 시간이 거침없이 그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윤혜리는 김태성을 다시 서재로 조용히 호출하여 다음 단계의 치밀한 파괴 공작을 지시하며 책상 위에 펼쳐진 복잡한 조직도를 날카로운 펜 끝으로 강하게 찔렀다. 내일부터 진양화학과 진양건설의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주가를 폭락시키는 은밀한 공매도 작전을 시작하라고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주주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박도진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의 크기를 깨닫고 미친 듯이 발악하겠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차갑게 덧붙였다. 지옥불을 견뎌내고 강철의 심장과 얼음의 이성을 얻은 윤혜린에게 복수란 단순히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모든 것을 짓밟고 영혼마저 산산조각 내는 완벽한 파괴 행위였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온 세월의 보상은 놈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몰락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모니터 속에서 여전히 환상에 빠져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는 박도진의 얼굴을 향해 그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서늘하고 기괴한 작별 인사를 속삭이며 길고 길었던 분노의 밤을 차갑게 마무리하고 있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진양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진양건설과 진양화학의 주가 창에는 시뻘건 매도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룹이 동원한 막대한 해외 자본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진양의 방어선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평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던 진양의 주식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고 객장의 투자자들은 경악과 절망 섞인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다. 박도진은 자신의 집무실 모니터에 떠오른 파멸적인 수치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멍하니 바라보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냈다. 그의 오만했던 계획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철저하게 박살나고 있었다. 진양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와 분노한 주주들의 거친 항의가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임원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우왕좌왕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다. 박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책상 위에 값비싼 장식품들을 사방으로 집어던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윤혜린을 완벽하게 이용해 그룹의 치명적인 위기를 단숨에 넘기려던 자신의 얄팍하고 오만한 계산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그룹의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공매도 공격은 진양그룹의 약한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끊어놓고 있었다. 최 본부장이 헐레벌떡 집무실로 뛰어들어와 외부 세력이 진양건설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악성 루머를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들이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기관 투자자들마저 대거 매도에 동참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박도진은 충혈된 눈으로 최 본부장의 멱살을 움켜쥐고 당장 시장에 풀 수 있는 현금을 모두 끌어모아 주가를 방어하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최 본부장은 이미 정상적인 루트로는 그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진양그룹이라는 거대한 모래성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힘없이 무너져 내릴 만큼 내부가 텅 비어 있었다. 어떻게든
마가 당장 내일 도래하는 진양화학의 어음 결제일이 다가오고 있어. 이대로 주저앉으면 우리는 끝장이라고 박도진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했다. 그는 결국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위험한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그룹 내 비자금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에 숨겨둔 불법 자금들을 모조리 환치기, 수법으로 끌어와 시장에 투입하라는 광기 어린 지시를 내린 것이다. 그것은 엄연한 주가 조작이자 거대한 횡령 배임 범죄였지만 이성을 상실한 그는 더 이상 뒤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독이 든 성배를 스스로 들이마시는 그의 어리석은 선택은 윤혜린이 쳐놓은 치명적인 함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다이빙하는 꼴이었다. 화려한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그룹의 최상층 스위트룸에서 윤혜린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진양그룹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불법적인 자금이 진양의 계좌로 쏟아져 들어와 억지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처절하고 비참한 몸부림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비서실장 김태성은 태블릿 PC를 조작하며 박도진이 드디어 미끼를 물고 불법 자금을 동원하는 치명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윤혜린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잔혹하고 서늘한 미소가 피어올랐고 그녀의 인공 눈동자는 포식자의 기쁨으로 푸르게 번뜩였다. 쥐새끼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독약을 삼켰으니 이제 사냥의 다음 단계를 시작할 차례였다. 김태성 실장 금융감독원 내부에 심어둔 우리 쪽 정보원들에게 진양그룹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이상거래 내역을 즉각적으로 제보해버려. 윤혜린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망설임도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살기가 뚝뚝 묻어나고 있었다. 단순히 그룹을 파산시키는 것만으로는 그녀의 오랜 증오와 깊은 원한을 결코 씻어낼 수 없었다. 박도진이라는 인간이 쌓아온 모든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철저하게 짓밟고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 가장 더럽고 축축한 감방 바닥에 처박는 것이 그녀의 진짜 목표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한유라의 사진을 서늘한 손끝으로 매만지며 이 끔찍한 게임에 한유라를 본격적으로 끌어들일 완벽한 타이밍을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다.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며칠째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던 한유라는 퀭한 눈으로 텅 빈 거실 소파에 무기력하게 웅크려 있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저택의 정막을 깨뜨렸고 가사도우미가 정체불명의 검은색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들어왔다. 발신자 이름도 없이 오직 한유라의 이름만이 핏빛 붉은 글씨로 적혀 있는 기괴하고 섬뜩한 택배였다. 유라는 알 수 없는 불길함에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녀는 뒤로 나자빠지며 거칠게 숨을 헐떡였다. 상자 안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두 개의 안구 모형과 녹슨 수수용 메스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너의 두 눈은 내 피와 고통으로 만들어진 훔친 보석이다. 이제 진짜 주인이 모든 것을 되찾으러 가겠다는 핏빛 메시지가 적힌 카드가 들어 있었다. 유라는 눈앞의 끔찍한 광경에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느끼며 바닥을 기어다니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과거 아무도 모르는 밀실에서 윤혜린의 눈을 생으로 뽑아내던 그 지옥 같았던 수술실의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짐승처럼 헤집어 놓으며 그녀를 극도의 공포와 광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유라는 피투성이가 된 듯한 환각에 시달리며 자신의 두 눈을 거칠게 비비고 또 비벼대며 얼굴에 시뻘건 상처를 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박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진양그룹의 붕괴를 막느라 이성을 잃은 도진은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릴 뿐이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유라는 넓고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고 벽면의 모든 거울들이 자신을 원망스럽게 노려보는 윤혜린의 얼굴로 변해가는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고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칼날을 휘두르며 제발 나에게서 떨어지라며 소름 끼치는 괴성을 지르며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다. 한편 진양그룹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계속해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진양건설의 비정상적인 자금 유입을 수상하게 여기고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다. 뉴스 채널마다 박도진 본부장의 주가 조작 및 불법 비자금 동원 의혹을 알리는 긴급 속보가 끊임없이 쏟아졌고 진양그룹의 사옥 앞에는 진상을 규명하라는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박도진은 블라인드가 쳐진 어두운 집무실 안에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연거푸 양주를 들이마시며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덜덜 떨고 있었다. 윤혜린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숨통을 이토록 완벽하게 조여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최 본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와 검찰이 진양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박도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는 끔찍한 절망감에 사로잡혔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은 포기를 모르는 짐승처럼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김 이사의 배신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어둠의 해결사들을 동원해 김 이사를 찾아내 입을 영원히 틀어막으라는 잔혹한 지시를 내렸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조차도 서슴지 않는 그의 흉악한 범죄 본능은 결국 그를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강 저편으로 완전히 밀어넣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박도진이 보낸 청부업자들이 김 이사의 은신처를 덮쳤을 때 그곳에는 이미 윤혜린의 그림자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진을 치고 있었다. 짧고 격렬한 폭력의 충돌 끝에 도진이 보낸 하수인들은 무참하게 제압당했고 이 모든 과정은 고스란히 영상으로 녹화되어 그룹의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었다. 윤혜린은 그 잔혹한 난투극 영상을 무심한 표정으로 지켜보며 박도진이 살인교사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까지 저지르는 것을 차갑게 조롱했다. 그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녀가 쳐놓은 사냥 그물의 매듭은 그의 목을 더욱 팽팽하게 조이며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기사가 주요 일간지 일면을 장식하며 세상에 터져 나왔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되었다는 자극적인 타이틀과 함께 진양그룹 후계자 박도진과 그의 내연녀 한유라가 과거 불법 장기 밀매 조직과 결탁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 기사였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수술 날짜와 장소, 그리고 익명 처리된 피해자의 진료 기록,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적나라하게 실려 있었다. 윤혜린이 그동안 치밀하게 수집하고 준비해온 과거의 핏빛 진실들이 드디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낱낱이 공개되며 박도진과 한유라의 위선적인 가면을 갈갈이 찢어 밝히기 시작한 것이다. 대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인터넷은 진양그룹 일가의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 행위를 규탄하는 분노의 글로 활활 타올랐다. 평소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던 한유라가 사실은 타인의 눈을 생으로 도려내어 자신의 얼굴에 이식한 끔찍한 괴물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구역질을 느끼며 저주를 퍼부었다. 진양그룹의 주가는 이제 하락을 넘어 거래 정지 위기에 처했고
이사회 멤버들은 박도진을 회장직 후계자에서 파면시키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오만함의 탑 꼭대기에서 세상을 군림하던 두 남녀는 하루아침에 전 국민적인 공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쓰레기보다 못한 시궁창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있었다. 뉴스를 통해 자신의 과거 끔찍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한유라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거실 바닥을 뒹굴었다. 그녀의 우아하고 고고했던 명성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철창 없는 지옥과 영원한 사회적 매장뿐이었다. 그녀는 핏발이 선 눈으로 허공을 향해 이건 모함이야. 다 가짜라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처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남의 것을 훔쳐서 달아놓은 가짜 아름다움이라는 윤혜린의 서늘한 조롱이 환청처럼 끝없이 맴돌며 그녀의 남아있는 한 줌의 이성마저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미쳐버린 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박도진 역시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짐승처럼 날뛰며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검찰의 칼날이 자신의 턱 밑까지 다가온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허황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평소 뒷돈을 먹이며 철저하게 관리해온 정계와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차갑게 전화를 외면했다. 권력의 비정한 속성은 쓸모가 없어진 끈을 가차없이 잘라내는 것이었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던 박도진은 이제 철저하게 버림받은 외톨이가 되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박도진의 집무실 직통 전화가 날카로운 기계음을 내며 섬뜩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걸려온 전화에 박도진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수화기 너머로는 뼈를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하고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흘러나왔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 어떠신가요? 본부장님, 오만한 당신이 쌓아올린 거대한 모래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주 듣기 좋군요. 윤혜린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마치 발밑에서 헐떡이는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잔혹한 즐거움을 가득 담아 그의 남은 숨통마저 서서히 조이고 있었다. 당신 짓이었어. 윤혜린 내년이 내 뒤통수를 치고 감히 이딴 더러운 짓거리를 꾸민 거냐고 당장 대답해. 박도진은 분노와 공포로 핏대가 선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킥킥거리는 비웃음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더러운 짓거리라니요. 저는 그저 진양그룹의 썩은 고름을 짜내고 당신과 한유라가 숨겨온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조금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내게 저지른 짓에 비하면 이것 그저 귀여운 애교에 불과하지요. 윤혜린의 말에 박도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리며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다. 내게 저지른 짓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다. 도진아, 벌써 나를 잊은 거야. 그 차가운 수술실에서 피를 토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내 목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지워버릴 수 있어. 윤혜린이 갑자기 존댓말을 버리고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원한에 사무친 본래의 목소리로 속삭이자 박도진의 심장은 얼음 송곳에 찔린 듯이 멎어버렸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억양과 말투는 그가 몇 년 전 쓰레기처럼 내다버렸던 전처 윤혜린의 것과 완벽하게 똑같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온몸을 마비시켰고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가 힘없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그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다. 내년이 대체 누구야? 정체가 뭐냐고 말도 안 돼. 윤혜리는 이미 죽었어. 내가 그년의 시체를 직접 확인했다고. 도지는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전화는 이미 일방적으로 뚝 끊어져 기분 나쁜 신호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그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끔찍한 오한의 몸을 부르르 떨며 집무실 구석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엄청난 재력을 가진 그룹의 회장이자 진양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만약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신의 전처라면 자신은 뼈도 추리지 못하고 완벽하게 파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오만했던 사냥꾼은 이제 가장 비참한 사냥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같은 시각 윤혜리는 창밖으로 진양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현황판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놈이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 알아채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차가운 심장에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김태성이 다가와 회장님 검찰이 내일 아침 진양그룹 본사에 진입하여 박도진을 긴급 체포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윤혜리는 와인잔에 담긴 붉은 액체를 가볍게 흔들며 체포되기 전에 놈이 가장 끔찍한 절망을 맛볼 수 있도록 마지막 덫을 준비해 이제 진짜 정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야. 라며 서늘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박도진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적인 올가미를 더욱 촘촘하게 조이기 위해 진양그룹에 숨겨진 차명 계좌 내역 전체를 언론에 추가로 폭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박도진이 정치권에 뿌린 더러운 로비 자금의 흐름을 모두 담고 있는 치명적인 장부였고, 이로 인해 진양그룹을 감싸고 있던 거대한 정치적 보호막마저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 분명했다. 이제 진양그룹은 누구도 구제할 수 없는 완벽한 폐허로 변해버렸고 썩어 문드러진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붕괴의 마지막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혜린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치밀한 전략이 만들어낸 무자비하고도 완벽한 파괴의 예술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한유라는 견딜 수 없는 공포를 피하기 위해 무작정 차를 몰고 도시의 외곽으로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심하게 떨며 백미러를 통해 계속해서 뒤를 확인했지만 어두운 도로 위에는 그녀를 쫓는 윤혜린의 환영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극도의 불안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광기는 그녀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고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결국 요란한 굉음을 내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참하게 찌그러지고 말았다.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어가는 그녀의 눈앞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윤혜린의 환각이 마지막으로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수십 대의 검찰 호송 차량들이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진양그룹 본사 로비로 거칠게 들이닥쳤다. 수사관들이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며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로비를 가득 메운 취재진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락하는 제국의 마지막 모습을 치열하게 카메라에 담았다. 박도진은 자신의 집무실 안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모니터 속 검찰의 진입 장면을 멍하니 지켜보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토록 자랑하던 권력과 부는 한낱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가 버렸고 남은 것은 비참한 패배와 끔찍한 파멸뿐이었다. 수사관들이 집무실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이닥치자 박도진은 저항할 힘조차 잃어버린 채 무력하게 수갑을 찼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목에 닿는 순간 그는 이 모든 끔찍한 지옥을 설계한 보이지 않는 손 윤혜린의 무자비한 분노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완전히 추락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 채 끌려 나오는 박도진의 비참한 모습은 건물 건너편 대형 전광판을 통해 도심 전체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윤혜리는 멀리서 그 화면을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며 거대했던 적의 비참한 최후의 깊고 서늘한 종지부를 찍고 있었다. 통쾌하고 잔혹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진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은 윤혜린에게는 과거의 끔찍한 상처를 씻어내는 가장 감미롭고 장엄한 교향곡과도 같았다. 훔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호의호식하던 자들은 눈먼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녀는 오만했던 권력자들을 철저히 짓밟은 새로운 포식자로서 완벽하게 군림했다. 모니터 속에서 짐승처럼 끌려가는 도진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그녀는 핏빛으로 붉게 칠해진 입술을 서서히 끌어올리며 잔혹하게 웃었다. 이제 그녀가 직접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가 저 벌레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고 가짜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운 철창과 회색빛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검찰의 혹독한 취조실 안에서 박도진은 수의를 입은 채 짐승처럼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진양그룹의 막강한 후계자였던 그는 이제 모든 권력과 명예를 잃고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비참한 범죄자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손목을 옥죄는 차가운 수갑의 금속성 감촉은 그가 처한 참담하고 끔찍한 현실을 뼈저리게 상기시켜주며 그의 남은 이성마저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이 모든 파멸이 그가 감히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포식자 윤혜린의 정교한 덫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의 늪에 빠졌다. 같은 시각 진양그룹 본사의 웅장한 대회의실에서는 박도진을 완전히 파면시키기 위한 긴급 이사회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열리고 있었다. 과거 박도진의 비위를 맞추며 꼬리를 흔들던 탐욕스러운 이사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며 그를 그룹에서 영구적으로 축출하는 안건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침몰하는 거대한 배에서 가장 먼저 도망치는 쥐새끼들처럼 그들은 박도진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 행위들과 그룹의 몰락을 모두 그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며 철저하게 꼬리를 자르기에 바빴다. 그렇게 오만했던 진양그룹의 후계자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수족들에게 버림받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완벽한 사회적 매장을 당하며 철저히 고립되었다. 빗길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온 한유라는 여전히 극도의 공포와 환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그녀의 팔다리를 침대에 결박하고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하려 했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며 괴성을 지르고 주변의 모든 의료기구들을 부수며 짐승처럼 날뛰었다. 붕대로 칭칭 감긴 그녀의 얼굴에서 유일하게 드러난 두 눈동자는 광기에 사로잡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허공을 향해 제발 내 눈을 가져가지 말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가장 아름답다고 자부했던 그 훔친 눈동자가 이제는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지옥 같은 아수라장의 한가운데로 검은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윤혜린이 굽이 높은 구두 소리를 차갑게 울리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는 그녀의 압도적인 기운이 밀려오자 미친 듯이 발악하던 한유라도 순간 호흡을 멈추고 짐승처럼 몸을 잔뜩 웅크렸다. 윤혜리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병실 안의 의료진을 모두 내보낸 뒤 침대에 결박된 채 덜덜 떨고 있는 한유라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인공 눈동자는 어두운 조명 아래서 섬뜩한 푸른빛을 발하며 마치 사냥감의 숨통을 조이는 잔혹한 포식자의 시선처럼 한유라의 영혼을 날카롭게 꿰뚫고 있었다. 안녕, 유라야. 남의 눈동자를 훔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동안 내내 행복했니? 아니면 매일 밤 죄책감의 지옥에서 발버둥 쳤니? 윤혜린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자비하게 병실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유라의 눈동자는 찢어질 듯이 커졌고 온몸에 핏기가 가시며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채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질렀다. 과거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윤혜린이 상상을 초월하는 막강한 권력자가 되어 자신의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얇은 이성의 끈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파괴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윤혜린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넋을 잃고 말았다. 살려주세요.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유라는 침대에 결박된 채로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윤혜리는 그녀의 처참한 몰골을 서늘한 시선으로 굽어보며 피식조소를 흘렸다. 네가 내 눈을 파내고 킬킬거리며 웃던 그날의 악마 같던 얼굴을 나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네가 흘리는 그 가증스러운 눈물은 나의 깊은 원한을 씻어내기에는 너무나도 역겹 가벼울 뿐이야. 윤혜리는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한유라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그녀가 훔쳐간 자신의 아름다운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사리를 번뜩였다. 가장 잔인한 형벌은 너의 숨통을 지금 당장 끊어놓는 것이 아니라 훔친 눈으로 네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네가 가장 사랑하던 남자가 비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영원히 지켜보게 만드는 것이지. 윤혜린의 잔혹한 선언에 한유라는 절망의 늪으로 완전히 가라앉으며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버러지를 바라보듯 차갑게 시선을 거둔 윤혜린은 옷깃을 털며 병실을 미련 없이 빠져나왔다. 이제 그녀의 사냥 수첩에 남은 마지막 이름표는 오직 하나,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모든 비극의 원흉인 박도진의 목숨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일뿐이었다. 비서실장 김태성은 이미 완벽하게 보안이 통제된 검찰청의 지하 취조실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열어두고 회장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혜리는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고통의 밤들을 조용히 회상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연명하던 시절 언제나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저 오만한 인간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뜨거운 분노 하나뿐이었다.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인고의 시간이 끝나고 그녀의 손으로 직접 원수의 목을 벨 수 있는 완벽한 사형 집행의 순간이 바로 눈앞의 낡은 철문 너머에 기다리고 있었다. 녹슨 철문이 무거운 마찰음을 내며 열리고 윤혜린이 차가운 취조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들어서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박도진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벽에 바짝 달라붙었다. 핏발선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는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오만하고 위풍당당했던 진양그룹 후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을 눈앞에 둔 가련한 쥐새끼의 비참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윤혜리는 무미건조한 시선으로 그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며 그가 뿜어내는 공포의 냄새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음미하듯 깊게 들이마셨다. 이토록 나약하고 비겁한 벌레에게 자신의 인생을 유린당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서늘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더욱 뜨거운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었다. 오랜만이네 여보, 내 목소리를 전화통 너머로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하니 감회가 새롭지 않아.
윤혜린이 입가에 잔혹한 미소를 띠며 비아냥거리듯 묻자 박도진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르르 떨며 바닥에 엎드려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다. 혜린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잠시 한유라. 그 미친년에게 홀려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어. 제발 한 번만 나를 살려줘.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박도진은 수치심과 자존심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쓰레기통에 처박은 듯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 차라리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비참하고 역겨웠다. 윤혜리는 차가운 금속 구두굽으로 자신에게 매달리는 박도진의 손등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렸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에 박도진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자 그녀는 짐승을 내려다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네가 나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네 알량한 진양그룹은 이미 내 발밑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네가 쥐고 있던 권력은 너를 가장 먼저 물어뜯는 날카로운 독리가 되어 너의 숨통을 끊어놓을 테니까. 그녀의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저주의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도진에 남은 희망마저 무참하게 난도질하고 있었다. 내가 겪었던 그 끔찍한 지옥의 맛이 어떤지 이제 뼈저리게 느껴지니 두 눈이 파헤쳐지는 고통 속에서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그 칠흑 같은 절망을 내 놈도 이 차가운 감방에서 평생토록 씹어 삼키며 살아가게 될 거야. 윤혜리는 박도진의 얼굴 가까이 몸을 숙여 그의 동공 속에 맺힌 극도의 공포를 온전히 감상하며 서늘하게 속삭였다. 밖에서는 네가 저지른 끔찍한 살인 교사와 주가 조작 그리고 거대한 횡령 배임 사건으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지. 넌 이제 살아서는 결코 이 지옥을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박도진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괴성 섞인 울음을 토해냈다. 그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오만한 권력의 철옹성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패배와 평생을 갉아먹을 끔찍한 공포뿐이었다. 윤혜리는 주머니에서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그의 눈앞에 던지며 마지막으로 진양그룹의 붕괴를 직접 확인시켜 주었다. 화면 속에서는 진양의 사옥 간판이 철거되고 그룹의 거대한 로고가 새롭게 올라가는 웅장한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네가 그토록 지키려 발악했던 진양의 모든 것은 이제 완벽하게 나의 소유가 되었어. 너는 뼈저린 패배자일 뿐이야. 숨막히는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를 뒤로하고 윤혜리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 없이 차갑게 뒤돌아섰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수년간의 지옥 같았던 여정이 마침내 완벽한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허탈함보다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승리감만이 가득 차올랐다. 철문이 굳게 닫히며 박도진의 처절한 오열 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자 윤혜리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아주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과거의 나약한 여성은 이제 완벽하게 죽어 없어졌고 오직 피로 물든 왕좌에 앉은 압도적인 권력자만이 이 세상에 당당하게 서 있었다. 진양그룹 후계자 일가가 저지른 엽기적이고 끔찍한 범죄의 진상이 연일 뉴스 특보로 쏟아지면서 대중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불길처럼 활활 타올랐다. 사람들은 광장으로 몰려나와 악마 같은 재벌 일가를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하고 가장 강력한 법의 심판을 내리라고 핏대를 세우며 시위를 벌였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온통 박도진과 한유라의 추악한 민낯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수백만 개의 게시물들로 뒤덮였으며 그들이 섰던 오만하고 화려했던 무대는 이제 전국민적인 혐오와 경멸의 배설구로 완벽하게 전락해 버렸다. 그토록 대중의 환호와 부러움을 즐기던 두 사람에게 이 거대한 사회적 조리돌림은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과거 박도진에게 거액의 불법 뇌물과 검은 돈을 상납받으며 그의 뒤를 든든하게 봐주었던 정계와 법조계의 부패한 권력자들은 살기 위해 일제히 그를 향해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이름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오히려 검찰 측에 박도진의 숨겨진 비리 자료들을 은밀하게 넘겨주며 그를 완벽한 희생양으로 몰아가는데 혈안이 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형아오 하며 호영호재하던 끈끈한 관계는 권력의 위기 앞에서는 한낱 휴지 조각보다 못한 가벼운 먼지에 불과했다. 박도진은 자신이 쳐놓은 더러운 인맥의 그물에 갇혀 주변의 모든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며 고립무원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은 박도진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예금 계좌와 화려한 펜트하우스, 그리고 값비싼 슈퍼카와 미술품 등 전 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가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하루아침에 한 푼의 현금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무일푼의 신세가 된 그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막대한 수임료조차 마련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장 굴욕적이고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직 돈과 권력의 힘만을 맹신하며 세상을 오만하게 짓밟아오던 그에게 모든 재산이 얼어붙은 현실은 수갑을 찬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뼈아픈 파멸의 증거였다. 진양그룹의 상황도 박도진의 개인적인 몰락과 괴를 같이 하며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사회의 전원 파면 결정 이후 그룹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주요 계열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치명적인 파국을 맞이했다. 윤혜리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그룹의 거대한 자본력을 동원하여 헐값에 폭락한 진양건설과 진양화학의 주식을 완전히 쓸어 담으며 경영권을 완벽하게 장악해 나갔다. 박도진이 평생을 바쳐 쥐고 흔들던 진양이라는 거대한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고 이제 그 모든 알짜배기 자산들은 윤혜린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튼튼한 벽돌로 차갑게 흡수되고 있었다. 회장님 진양의 핵심 계열사들에 대한 인수합병 절차가 법적으로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진양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김태성 비서실장은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굳은 표정으로 보고를 마쳤다. 윤혜리는 창밖으로 진양그룹 본사 건물의 꼭대기에 있던 낡은 로고가 철거되고 있는 장면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잔혹하고도 서늘한 미소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끔찍한 원한의 마침표를 알리는 승전보와도 같았다. 이제 그녀의 세상에서 과거의 더러운 상처를 상기시키던 모든 오만한 잔재들은 완벽하게 소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조만간 열릴 박도진과 한유라의 형사 재판 준비 역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윤혜리는 자신이 직접 수집한 끔찍한 장기 밀매 조직의 거래 내역과 혈흔이 묻은 수수용 메스, 그리고 불법 수술실의 모든 영상 원본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며 놈들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강철의 올가미를 씌웠다. 유능한 변호인단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교하고 압도적인 증거의 산더미 앞에서는 그 어떤 교활한 변명이나 얄팍한 거짓말도 통할 리가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법의 가장 날카로운 심판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긴 시간 동안 벌거벗겨진 채로 찢겨나가길 바랐다. 의식 불명 상태에서 간신히 깨어난 한유라는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완벽한 폐인으로 전락하여 중증, 폐쇄, 정신병동의 차가운 독방에 짐승처럼 갇혀 있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자신의 두 눈을 거칠게 파내려는 듯 얼굴을 피투성이로 핥히어댔고
의료진이 다가오면 발작적인 괴성을 지르며 물어뜯으려 발악했다. 그녀의 영혼은 과거 자신이 빼앗았던 눈동자의 주인이 겪었던 그 끔찍한 지옥의 한가운데로 영원히 추락하여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안주인이 되기를 욕망했던 그녀의 삶은 결국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괴물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윤혜리는 책상 위에 태블릿 PC를 통해 정신병동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한유라의 처참하고 기괴한 발작 영상을 차가운 눈빛으로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의 생사를 도려내고 킬킬거리며 웃던 악마가 이제는 공포에 질려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는 끔찍한 벌레로 변해버린 광경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도 잔혹한 인과응보의 결말이었다. 윤혜린의 인공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푸른 빛은 화면 속에서 뒹구는 짐승 같은 여자를 향해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조차 허락하지 않는 무자비한 절대자의 시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영상의 전원을 차갑게 꺼버리며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과거의 유령을 자신의 의식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차가운 감방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박도진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저지른 오만하고 잔혹했던 죄악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밝혀 끊임없이 그를 찔러대고 있었다. 한때 세상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며 타인의 목숨과 존엄을 한낱 장난감처럼 여겼던 그의 천박한 자만심은 결국 스스로의 목을 가장 고통스럽게 조르는 무자비한 밧줄이 되어버렸다. 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며 그는 이제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칠흑 같은 절망과 무기력한 뼈저린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지옥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치며 짐승처럼 흐느꼈다. 사회의 완벽한 격리와 함께 진양그룹 후계자 부부의 존재는 세상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오점으로만 남은 채 빠르게 지워져 나갔다. 그들이 소유했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 최고급 별장들은 헐값의 공매로 넘어가 전혀 다른 주인의 손에 들어갔고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모든 명판과 기부 현판들은 산산조각이 나 쓰레기장에 처박혔다. 그토록 대중의 환호와 갈채에 목말라하며 위선적인 껍데기를 치장하기 바빴던 오만한 권력의 최후는 그 어떤 동정심도 받지 못하는 완벽한 잊혀짐이라는 가장 차갑고 잔인한 형벌을 받으며 역사의 어두운 뒤안길로 완벽하게 소멸되었다. 모든 파멸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복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오직 윤혜린이라는 압도적인 지배자만이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자태로 굳건하게 서 있었다. 수년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갈아왔던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은 적들의 심장을 가장 잔인하고 완벽하게 도려낸 뒤에야 비로소 차가운 칼집 속으로 조용히 돌아갔다. 오만함으로 쌓아올렸던 거대한 모래성은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영원히 무너져 내렸고 가짜 아름다움에 취해 세상을 기만하던 악마들의 끔찍한 가면은 가장 비참하게 벗겨지며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길고 길었던 분노의 밤이 끝나가며 윤혜린의 앞에는 이제 피비린내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장엄한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